혹시 원나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만화와는 거리가 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루피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원피스는 지금도 연재 중으로 올타임 레전드 만화죠. 이 만화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실 블리치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소년 왕동물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장르 있잖아요. 어린 소년이 커가면서 좋은 스승과 또 친구들을 만나 실력을 쌓고 마침내 목적을 이루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 개념은 주인공이 제일 강한 캐릭터 상태로 등장하는 원치킨류가 있죠. 원치킨의 대표작으로는 원펀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일본만 하네요. 현재 만화 시장, 특히 웹툰 시장은 대한민국이 휩쓴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멋진 소년 왕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담항설입니다. 가담항설이 뭔 뜻이지? 하며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좀 더 친근한 표현은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가담항설은 말이 될 수도 있는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말씀담, 거리항, 말씀설을 씁니다. 거리에서 떠도는 소문 비슷한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찌라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거죠. 2018년에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랑또 작가님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고 현재도 매일 한 편씩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행본도 있습니다. 총 12권이에요. 연재 당시에는 한 주에 한 편씩 봤는데 지금은 7배나 빠르게 볼 수 있죠. 최근에는 광고를 보고 하루에 최대 5편까지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만화는 정주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6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보면 다시 또 정주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작이었던 SM 플레이어로 약쟁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이번엔 어떤 또라이 같은 만화를 가져왔나 싶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댓글에도 저와 비슷한 기대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었죠. 하지만 연재가 이어짐에 따라서 약쟁이는 온데간데 없고 만화의 신만 남았습니다. 스토리, 연출, 대사, 작화 모두 너무나 훌륭합니다.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하늘을 움직이는 천동지라는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매우 귀한 곡물로서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려니까 말도 안 되게 방대해가지고 집어치우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이유로 보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 후기에 나온 것처럼 말, 글,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문화도 시대도 바뀌었지만 훌륭한 글과 인간의 감정만은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 결국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남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이처럼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웹툰을 즐겨봤었는데 뭔가 성찰하고 고민하고 되새겨볼 수 있는 내용인지라 매우 재미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토막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최종규라는 사람이 홍화라는 아가씨와 혼인을 약속하고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죠. 정인의 부탁으로 홍화는 몸이 불편한 정인의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길바닥 출신과 결혼하게 하냐며 홍화에게 모지게 대하죠.
만화지만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종규의 어머니가 홍아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힘들게 키운 아들이 좋은 집안의 교수를 만나 결혼하면 배운 것들을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며 늘 울면서 욱소합니다. 그러나 홍아는 사랑했던 연인을 배신하고 하나뿐인 어머니께 이런 일을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냐며 항변합니다. 자신은 사당패 출신으로 온갖 인간군상에 이골이 난 사람이지만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죠. 자신이 보고 겪은 종규 씨는 자신을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군관들이 종규의 어머니 집으로 상자를 하나 들고 찾아옵니다. 죄인 최종규의 목을 그 상자에 넣고요. 충신을 모함하고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교지의 내용으로 일가족을 참수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눈물 가득하고 멍한 표정으로 홍아는 바라봅니다. 사실 종규의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서 아들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2권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지만 조정은 벼슬을 사서 들어온 자들로 가득 차 부패하기 그지없고 백성을 위하고 도를 행하는 상소는 갖은 위협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책 속의 현자들에게 백성과 나라를 위해 도와 정의를 행하라고 배웠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 도덕은 순진한 것이고 정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권세가의 개인 정원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사사로이 동원되는 등 힘없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전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소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일가족이 몰살당하니 어느 누가 입바른 말을 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홍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저의 수건이었으나 저 또한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이도 저도 못하는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답변입니다. 종규 보거라.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너를 농사꾼으로 키웠을 것이고 부귀와 재물을 생각했다면 너를 장사꾼으로 키웠을 것이다. 아들아, 지금 너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 너를 키웠다. 이 어미의 지난 인생을 수치로 물들게 하지 말거라. 그리고 정인의 어머니는 홍화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아가야. 너는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고 나는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으니 울 일이 없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계속 울보가 됩니다. 이후에도 저를 울보가 되게 만드는 장면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멋진 이야기에 울고 싶으신 분들이 봐도 좋겠네요. 재미와 의미 그리고 감동이 함께 있는 작품입니다. 단행본 마지막 12권, 이게 12권입니다. 네, 작가의 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데뷔 후 줄곧 개그 만화를 그리다가 처음으로 액션 만화를 연재하게 되어 작화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정작 가장 힘든 업무는 놀랍게도 바로 독서였습니다. 독서량이 부족하면 당장 그 주의 시나리오를 힘있게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 곳곳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책을 놔두고 단 1분, 단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책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책을 읽자마자 버려야만 했죠. 질적으로도
양쪽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보시는 독자분들께선 최대한 쉽고 또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재하던 4년 반의 기간을 저렇게 했다는 말에 저는 정말 대단히 놀랐습니다. 역시 좋은 작품은 많은 독서량과 많은 아웃풋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역시 독서는 대단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보니 점점 내려가던 의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을 보세요. 2번 보세요. 틀을 만화로 갖추었을 뿐이지 내용, 즉 컨텐츠가 좋은 것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저의 컨텐츠도 빛을 볼 날이 오도록 힘을 내야겠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내용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